안녕하세요.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공조 방식에 대해 배울 건데, 공조 방식 원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냥 하나씩 배울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전공기 방식을 먼저 배울 거고, 전공기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조를 전부 전체를 다 공기로만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건 원래 CAV라고 해서 콘스탄트 에어 볼륨이라고 해서 정풍량이에요. 풍량이 일정하다고 하는 정풍량 방식이 있고 V라고 해서 밸러브 에어 볼륨이라고 해서 풍량이 변화하는 변풍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배우면 매우 간단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울 건 우리가 CAV라고 해서 정풍량 방식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중 덕트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단일 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공조라고 하는 것은 에어 컨디셔닝으로서 우리가 공기의 온도를 맞춰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습도를 맞출 거고 또 농도, 당연히 이제 사람이 숨 쉰다면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줘야 될 거고 또 먼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줘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공기 조화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온도예요. 우리가 좀 탁해도 살긴 하는데 더운 건 못 참죠. 또 겨울에 추운 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처리해야 되는 부하가 있을 거예요. 난방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냉방 부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하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난방 부하나 냉방 부하 구하는 영상을 제가 위에다가 링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부하라는 거를 어떻게 발생해서 처리할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게 만약에 난방 부하다. 냉방할까요? 냉방이 더 복잡하니까. 냉방 부하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이 냉방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부하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하라는 건 전공기 방식이니까 우리가 얘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차갑게 냉방 부하라는 건 더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그럼 우리는 차가운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전공기 방식이니까요. 그 차가운 공기를 얼마나 넣어줘야 될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온도 차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다. 내가 20도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30도를 20도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 온도 차이 이것을 우리가 델타 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럼 이만큼 만들려면 차가운 공기 얼마나 넣어야 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질량.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기의 양을 얼마만큼 넣어줘야 되냐는 거죠. 이만큼 온도를 처리를 하려면요. 근데 우리가 공기는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넣어주고 빼줘야 온도가 변할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즉 우리가 이 냉방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기의 양과 비열은 정해져 있겠죠. 공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기의 양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넣어야 되는 건 이 공기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를 하려면 공기에 넣어야 되는 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돌려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부하를 비열과 온도 차이를 통해서 온도 차이는 공급하는 공기죠. 결국 우리가 얼마나 공기를 넣어서 공기 조화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자, 비열은 공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특수한 조작을 하면 좀 바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기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고 이게 지금 정풍량 방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하를 처리하려면 온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예를 들어서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룸이 있어요. 여기를 냉방을 하고 싶을 때 얘 공기가 결국 돌아와서 우리가 어딘가를 거쳐서 다시 일로 공급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 풍량이 항상 M이라고 쓸까요? 이 질량이 항상 일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코일을 통과시켜서 냉방 중이라면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풍량이 일정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열이 10씩 계속 발생했다 1초당.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요 코일 안에 이제 물이 흐르는 거죠. 차가운 5도가 10도로 나가면 충분했었는데 만약에 얘가 열이 늘어서 얘가 30이 됐다. 그러면 열을 더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 2도로 넣는다던가 아니면 5도로 넣는데 15도로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델타 T를 늘려서 우리가 공기 조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풍량 방식을 살펴보면 개통도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우리 이제 제가 에어 핸들링 유닛 기본적으로인 걸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잘 안 그려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그리고 이렇게 팬이 있을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기를 계속 똑같은 양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질량이라는 건 밀도 곱하기 볼륨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공기가 한 번 보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마다 보낼 거 아니에요. 계속 환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요 도트를 찍으면 얘가 원래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고요. 얘 밀도는 똑같은데 얘를 Q라고 보통 적지만 엄밀히 따지면 Q 도트를 적어서 원래는 얘가 세제곱미터였던 게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적었냐? 이 밀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은 C분의 델타 T분의 QS가 Q는 로 C 델타 T분의 QS가 돼요. 이게 보통 서적에서 많이 보이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Q 도트라고 두면 여기 이제 룸에 우리가 공기를 불어넣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일정하죠? 정풍량 방식이니까. 그럼 얘 룸에서 환기돼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이 코일을 거쳐서 다시 공급되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실내 온도 TI고 외기가 T5일 때 여름엔 외부가 뜨거우니까 열이 계속 침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건 예를 들어 여기서 16도로 공급이 됐지만 나올 때는 온도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8도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코일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얘가 다시 16도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실내가 사람이 많아진다면 열이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또는 바깥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실내 온도를 계속 26도죠. 16도라고 하겠습니다. 16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결국 코일이라는 건 우리가 냉매라고 하지만 보통 물을 많이 쓰는데 물을 넣어서 돌아올 때 얘의 온도를 또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밸브를 하나 달아서 더워지면은 물을 조금만 흘려보내고 또 추워지면 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기가 결국 우리가 냉동기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뭐 히트펌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얘를 온도를 더 낮춰서 들여보내고 뭐 온도를 똑같이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풍량 방식인데 되게 간단하죠. 얘가 또 주의할 점이 뭐냐?
주의라기보다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정풍량 방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공조 방식을 하든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냉동기의 크기, 즉 냉동기 또는 보일러의 크기니까 열원 설비,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대한 크기가 중요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냉방 부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결국 뭐 간단하게 표를 그려보면요. 그냥 쓸까요? 우리가 동서남북 있죠? 북쪽부터 보통 많이 쓰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리고 원래 중간, 인도라고 해서 그 실내, 말로 하니까 어렵네요. 예를 들어 건물을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 동쪽, 서쪽, 건물이 커진다면 이 중간을 내주부라고 해서 중간에 부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하 계산할 때 제가 너무 자세히 못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아침부터 쓴다고 하면 8시, 10시, 12시, 14시, 16시가 있을 거고 우리가 해라는 건 결국 동쪽에서 떴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시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부하가 각 지역마다 보면 북쪽에는 뭐 동그라미 할까요? 2시에 가장 해가 많이 들어서 열량이 많이 나고 동쪽은 남쪽이네요. 남쪽은 12시에 가장 해가 많이 들어서 덥고 동쪽은 10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서쪽은 4시가 가장 더운 거죠. 그리고 내주부는 뭐 사람이 많이 쓰는 시간이 더운데 10시가 될 수도 12시가 될 수도 용도마다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냉동기를 선정할 때 요 가장 컸던 시간들 있잖아요. 각 방위별로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우리는 이것을 냉동기 또는 보일러의 크기를 용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동시 사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제일 클 수도 이렇게 합쳤을 때 제일 큰 애들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정풍량 방식의 기본은 모든 게 최고 부하일 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가장 큰 시간대들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일러의 용량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사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18도가 아니고 원래 실내는 26도로 냉방을 유지한다고 보면요. 우리가 실내 온도보다 약 10도 정도 낮은 온도로 공기를 공급해서 얘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여기를 만약에 6도로 공급하게 된다면 더 작은 풍량을 넣어도 부하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기선도에서 우리가 실내 지점이 여기일 때 이런 식으로 요 RSHF 룸 센서비리티 팩터라고 해서 이 선을 따라 제가 아무 지점에서나 공급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신 온도가 낮은 애는 풍량을 조금만 해도 될 거고요. 온도가 높은 데서는 풍량을 많이 넣어야겠죠. 온도를 내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26도면 실제 여기 돌아오는 온도는 약 28도 정도가 될 거고 다시 코일을 지나서 16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6도 공기를 똑같이 넣어주는데 계속 온도가 오른다면 풍량은 일정하니까 코일 온도가 점점점 내려야겠죠. 이건 뭐 자동 제어에 의해서 되는 건데 자동 제어는 제가 나중에 올릴 거고. 자, 여기서 더 이제 뭐 특징 같은 걸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결국 정풍량 방식이니까 이 풍량이 일정하다. 이거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풍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좋은 게 있냐? 환기가 잘 돼요. 항상 최대 풍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면 온도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드는 비용이 적어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초기 투자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지비는 좀 많이 드는 편이라. 그리고 뭐 외기 냉방도 가능한데 지금 외기 냉방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일단 제껴두고 어디다 많이 쓰냐? 실질적으로 뭐 특별하게 좀 큰 건물, 대규모 사무실 이런 데 아니면 CAV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공조 방식이에요. 왜냐? 제일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싸니까. 아직 우리나라 건축에 좀 한계인데 우리나라는 초기 투자비 가지고만 너무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죠. 분양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자, 뭐 백화점, 강당, 체육관 이런 데 많이 쓰일 거고요. 단점도 많은데 조금만 더 실무적으로 가보자면 얘 문제가 뭐냐? 우리가 결국 한번 잠깐 보고 얘 온도가 변하면 부하량이 변하면 여기 이제 코일 온도를 바꿔서 여기다 공급을 하게 됐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얘의 문제가 뭐냐? 공조기가 이렇게 있을 때요. 공조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방이 여러 개라면 너무 못 그리네요. 방이 여러 개라면 얘가 다 하나씩 공급이 될 거고 얘네가 돌아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는 춥고 얘는 더워요. 덥다. 그러면 이 코일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명은 춥다 그러고 한 명은 덥다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환기 덕트 있죠? 요 환기 덕트면 섞여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온도를 센싱해서 그냥 대충 평균값으로 해서 얘가 더운지 추운지를 결정을 해서 여기 밸브에 뭐 열어라 또는 닫아라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더운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해지지 못할 거고 추운 쪽에서는 날씨 줄여달라 그랬는데 안 줄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풍량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예를 들어 다 16도로 들어갔는데 나오는 애가 얘는 26도 더우니까 얘는 30도 얘는 뭐 24도 얘는 26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는 춥고 하나는 덥잖아요. 그래서 각각 개개의 실마다 제어가 안 돼요. 이 각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습도 제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다 추워요. 다 춥대요. 춥.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코일을 지남에 따라서 바람이 지나갈 때 이 코일 온도가 노점 온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온도죠. 우리 여름에 찬물 꺼내 놓으면 물 맺히잖아요. 다 이렇게 제습이 되면서 우리가 습기 제거인, 습도 제어인 잠열도 처리를 하고 온도도 현열이죠.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 춥다 그래서 이 코일 온도를 너무 올려버리게 되면 이 습기가 여기 물이 안 맺히고 그냥 통과하게 돼요. 그럼 여기 습도가 다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습도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제어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얘는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조 방식에서는 되게 사실 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전공기 방식 또는 물로 하는 수 방식, 물과 공기를 섞어서 하는 전수 방식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전공기, 공기로만 공기 조화를 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풍량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풍량 방식은 제열 코일을 쓰는 경우, 이중 덕트를 쓰는 경우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기 조화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리고 먼지 등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공기 조화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우리가 냉방 부하가 있는데
이 냉방 부하라는 또 난방 부하일 수도 있겠죠. 이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는 실에서 발생하는 열의 에너지고 우리가 코일에서 어떠한 열을 그만큼 가져가든지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냉방과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물의 양 또는 공기의 양이 다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 코일에 흐르는 양은 이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고요. 뭐 공기는 또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크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 공기가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20도가 됐다면 열을 뺏긴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코일을 지나가면서 이 물은 냉매는 열을 흡수했겠죠. 이때 얘가 뺏긴 열량과 얘가 흡수한 열량은 당연히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얘가 이미 이만큼 온도가 올라왔다는 게 우리가 냉방 부하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열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MC 델타 T라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흐르는 냉매의 양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공기의 양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조기를 놓으면 결국 이 실 안에 우리가 만약 16도라는 온도로 공급을 하게 되었을 때 실내는 온도는 26도 정도를 유지할 거고요. 왜 16도를 넣었는데 26도냐라고 하시면 이 공기량은 이 실 안에 있는 공기량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얘가 온도를 올라가는 것만 낮출 정도의 양을 넣게 되는 거지 이 26도를 뚝 떨어지게 하는 양은 아닙니다. 만약 이게 떨어지게 될 만큼 양이 된다면 온도를 조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실내가 26도였는데 돌아오는 애는 좀 온도가 올라서 돌아오게 될 거고 그 온도를 우리가 체크해서 센서 해가지고 냉동기에서 주어지는 이 코일로 보내지는 물의 온도를 교정하게 될 거예요. 보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때 보정하는 방법으론 밸브의 궤도율을 조절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보내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밸브를 조절하면 온도가 조절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풍량 방식에서 이 열원 설비, 즉 냉동기 또는 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각 부하 계산을 통해 요 각 방위별, 각 시간별로 나온 가장 높고 큰 부하 값을 다 더해서 얘네들의 합산에 우리가 여기다 안전율을 곱해서 우리는 냉동기 또는 보일러의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풍량 방식 같은 경우에 풍량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이때의 풍량 기준은 최대 부하일 때 처리할 수 있는 풍량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작은 부하일 때 처리할 수 있는 풍량이라면 최대 부하가 된다면 이 부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부하실을 기준으로 풍량을 고정되어 있고 즉 환기는 항상 용이하게 쉽게 가능하고 제어도 간단하다는 거죠. 센서 하나 가지고 코일 온도만 조정하면 되니까요. 또 초기 투자비는 되게 적게 들 거예요. 덕트 말고 뭐 별도로 추가로 드는 게 없죠.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각 하나의 실당 공조기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실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하나의 공조기로 뭐 약 한 2,000에서 3,000 정도의 제곱미터의 면적을 담당하게 될 텐데 이 각 실마다 방위도 다를 거고 온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주 크다면 북쪽 공조기, 남쪽 공조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작은 건물은 보통 한 층에 한 개이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실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 리턴 덕트에서 센싱을 해서 이 평균 값으로 이 공조기 코일의 온도를 조정하게 되는 거고 이때 모두가 춥다고 해버리면 이 코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이 제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설비가 우리가 제열 정풍량 방식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풍량 방식이니까
뭐 요 앞에다가 다 볼륨 댐퍼 하나씩 달아서 풍량 제어하기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환기량과 부하 제거는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